네, 작년에도 성추행을 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말이죠. 그래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또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김 기자, 그러니까요. 이 오거돈 시장이 이번 이 건 말고요. 뭐 지난해 성추행 건이 하나 더 있다 뭐 이런 의혹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또 다른 직원을 성추행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한 시민단체가 그제 오거돈 전 시장을 또 고발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알려진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초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불러서 5분간 성추행했다. 이런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그제 오거돈 전 시장을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추가로 고발된 이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당시 오거돈 시장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모습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미투 문제가 거론되니까 싸잡아서 고발한 겁니까? 미투 문제 또한 가짜 뉴스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는 고발했으니까 검찰이나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잖아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분하고 그런 미투가 엮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민형사직으로 다 지금 고소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가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오 시장을. 근데 이제 지난해 초에 오전 부산시장이 당시는 이제 시장이었겠죠. 여성 공무원을 불러서 5분간 성추행했다 이겁니다. 이번에 4월 7일 날 집무실에서 성추행도 뭐 5분간 지금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지난해에도 지금 5분간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물론 시민단체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픽 넘겨주세요. 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 고발장에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이 당연히 이제 문제를 삼으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시장이 말이에요. 저를 5분간 성추행했어요. 뭐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 하자 일자리를 구해주고 확약서까지 받았다. 이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답니다. 정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이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 오거돈 시장 아까 조금 전에 5분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5분간 성추행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살았나?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요번에 그 4월 7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났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맞고소 비슷하게 항변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제 밝혀지니까 그러는 것인데 이런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5분을 하고 나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 확약서를 써주든지 공증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수습하려고 하는 이거 아주 나쁜 손의 나쁜 행동이에요, 이거는. 나쁜 손의 나쁜 행동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미투가 그렇게 불거졌을 때 대충 이렇게 사회적인 운동화되면 이제 사람들이 조심하겠지 했는데 어떻게 정당 소속의 이 시장이죠, 시장. 어떻게 이런 일을 또 벌이고 비슷해요. 비슷한 거 봐서는 합리적 의심이 뭐냐면 과연 요 두 가지 사건만 있었을까? 두 건만 있었겠느냐? 또 다른 확약서와 또 다른 공증이 나오는 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조사를 해서 진실을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 저는 5분이라는 말 속에 좀 의문점이 드는 게요. 추행 시간만 5분인지 아니면 전체 만남 시간이 5분인지 그러니까 전체 만남과 추행 시간이 다 5분이라면 만나자마자부터 이렇게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추행은 보통 이제 강제 추행은 처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잡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런데 5분간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장이 원래부터 불렀을 때부터 좀 이런 목적으로 부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상대방의 의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맘먹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 구해주고 확약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실제로 고소된 건도 보면 단순히 오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같이 공범으로 고소된 거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공범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공범도 관계도 반드시 밝혀져야 밝혀내야 되겠다.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김상희 평론가. 이게 지금 광역시장이라는 위치면 광역단체장. 예. 굉장히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적인 부분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반비례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그걸 사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권력이 높아질수록.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게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를 뽑아야 된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은 공백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피해 부분 있죠. 행정 발생하는 공백에 피해. 따른 예. 그 피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그 부분의 책임은 어떻게 묻고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도 법제화를 꼭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김 기자, 이 미래통합당은 이제 이거 지난해 그 건이 아니라 오거돈 시장의 이번 4.15 총선 전에 4월 7일 날 있었던 그 여직원 성추행 건과 관련해서 무슨 친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인데요. 성추행 접수부터 이후 수습까지 모두 다 친문 울타리에서 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의 주장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친문으로 친문이라는 분들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그 성추행 사건들이 친문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은폐되고 있습니다. 은폐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기관,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덜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관, 부서, 관련자들에게 이처럼 철저히 함구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최고의 권력기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다는 주장입니다. 예. 일단 성추행을 사건을 접수한 곳 부산 성폭력 상담소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소장은 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오거돈 사퇴하는 것을 이제 법적 효력을 위해서 공증을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이 공증을 담당한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곳은 어제 저희가 전달해 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곳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또 이 정 변호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 캠프의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뒤에 수습을 했던 오거돈 전 시장의 측근 인사들 있잖아요. 예. 측근 인사 중 한 명이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고 직전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라는 점들을 들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친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통합당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경환 변호사? 예. 충분히 그걸 의심할 수가 있죠. 뭘 의심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알았듯이죠. 청와대 내지는 민주당에서 이 성폭력 사실을 성추행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사후에 알아진 것들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데요. 그 야당 입장에서 그런 근거로 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을 했던 분이 바로 성폭력 상담소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분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을 했던 분인데 예. 이런 상담을 처음 들었을 때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피해자 이익을 생각했을까? 공익을 생각했을까? 아니면 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먼저 생각했을까? 그래서 조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나 공익이나 피해자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간 거라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서 이걸 좀 은폐를 해야 되겠다. 미리 알려서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예. 그에 관련돼서 법무부이 부산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법무부는 부산을 활용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정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에 총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실제로 오거돈 시장은 나중에 사인 발표를 할 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추행에 이를 수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는 추행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이건 나중에 사후에 마치 고의를 부정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충분히 드는 걸로 보면 예, 예. 이 처음에
과연 대처가 제대로 되어졌는지, 만약 처음에 제대로 대처가 되어졌다면 혹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예. 이경원 변호사 이제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 예, 우리 김상희 평론가, 예. 저도 뭐 이경환 변호사 말씀 중에서 뭐 이게 뭐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냐 알았겠느냐 이 부분은 입증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죠, 사실은. 뭐 저는 예. 그것까지는 뭐 나가는 거는 좀 미래통합당에서 좀 오버라고 생각하지만 성폭력 상담소의 문제는 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저는. 성폭력 상담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 이해관계자를 좀 배제하고 왜냐하면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거를. 네. 왜냐하면 성폭력 상담소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정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시장과의 그 지휘관계 관리 감독 체계 관계가 있어요. 일정 부분 행정에 있어서. 그러면 그 오거돈 시장과 관계 있는 법무법인 이런 데는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주는 아. 스스로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적절한 자세 아닐까요? 예. 그리고 이게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법률 자문회 김외숙 변호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예, 홈페이지 들어가면 법률 자문위원회 예. 김외숙 변호사 이렇게 돼 있어요. 김혜숙 변호사라면 지금의 저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지금 확인은 제가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존함을 가지신 분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소장은 이 법무법인 부산을 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공적인 관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부산으로 갔을 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예.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 좀. 상담소에서의 그 행위는 공증을 거기에서 받았다는 거 예. 이런 부분 전부 다 좀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부분은 좀 더 이제 아직 100% 예, 우리가 예, 인정해서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호김 의원 한 말씀 듣고 가죠. 예. 입증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끝끝내 몰랐다고 할 테니까. 그러나 이 정황적 증거라고 할 때는 그 많은 정황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회가 그 네트워킹 사회이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그 정도로 그러면은 집권당이나 정부가 그 정부에 취약한가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데다가 야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어요. 4월 7일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4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그 황교안 대표의 그 N번방과 관련한 매우 감수성이 무딘 발언. 그 다음에 또 차명진 발언, 다 이 선과 관련된 거잖아요. 선과 관련한 발언 때문에 지지도가 추락했는데 이거는 선과 관련한 추행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4월 7일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선거 끝났으니까 그때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줬겠느냐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4월 10일, 11일에 사전투표에서 여당 후보의 그 지지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야당은 4월 7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 몰랐냐? 부산의 후보들을 포함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그럼 자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입증은 안 돼요. 예. 그러나 정황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고 이게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모르는 것이죠. 일이다. 예, 이경환 변호사. 모르겠습니다. 그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사후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네. 시그널을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과연 성폭력 상담소 입장에서 그 당시 알았던 사실을 굳이 총선 이후에 알리자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알게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터뜨리는 것이 정치적 중립인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쪽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판단한 이후에 나중에 미루는 것이 본인들이 판단이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결국 지금 여당이 더 유리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어긴 거 아니냐. 네.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결국 성폭력 상담소 아니냐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성폭력 상담소는 이제 그 실제적인 프로시저의 문제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했지만
이걸 야당이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요, 좀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제가 피해자라고 좀 가정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을 찾을 거예요. 그럼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은 항상 그 대상과 대척점에 있는 가장 강한 세력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인지상정상. 근데 얼마나 야당을 불신했으면 거길 찾아가지도 못하고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걸 이용할까봐 불안해서 그 오거돈 시장 측에서 이거를 그러면 총선 후에 하자 그런 거를 흔쾌히 받아들였을까. 그러면 이게 창피하고 반성을 해야지. 지금 계속해서 공격만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그 부적절한 행위들이 피해자 중심적으로 무엇이었느냐 이런 거를 찾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데 노력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잡으려고 해야지 무조건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그 뭐 오버해가지고 공격을 하면은요 국민들은 피로감만 쌓입니다. 자, 이경호님 짧게 좀 말씀하시고. 무엇이 오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성범죄 상담소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에서 이렇게 사진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에 따른 책임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야당이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야당에 대한 공격적인 관점만 가지고 야당에 대한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본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관계가 없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면 될 텐데 말들은 막연하게 없다고만 하지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계속 해명을 낳고 오히려 의심을 낳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야당을 마치 야당이 뭐 총선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야당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그거하고 분리되는데 마치 야당의 관점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누가 저를 음해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음해하는 사람이 입증을 먼저 일정 부분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음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음해가 아니라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이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걸 해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그거는 오거돈 시장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그 야당을 만에 하나라도 찾아갔다면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행동이죠. 성폭력 상담사를 찾아가는 게 피해자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성폭력 상담소가 이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이거는 매우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라는 이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게 하필이면은 4월 7일이고 선거하고 연루돼 있는 데다가 실제로 알려지기를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마 청와대와 당은 끝까지 몰랐다고 할 것이고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제기는 저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하나하나씩 성폭력 상담소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뭐가 드러났을 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점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그거를 하나하나 본인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액션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자, 여기까지 하시죠. 얘기까지. 자, 오늘 야당에서는 이번 오거돈 시장의 이 성추행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요. 급기야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성추행을 은폐한 정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뿐만 아니라 김남국 당선인, 박원순 시장의 비서 등 잇따른 민주당 인사들의 비상식적인 일탈 행위가 가히 성추문 백화점이라 할 만합니다. 뭐 성추문 백화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야당에서는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근데 오거돈은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사퇴 기자회견한 이후에 잠적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한 10시경에 지인과 오 시장이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착잡한 마음에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지인이 오 전 시장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시장이 내가 왜 그랬는지 참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가까운 분과 혹시 이번 일 좀 의논 같은 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글쎄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논의 안 했어요. 이건 아니고 글쎄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묘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언제 한번 뵈야죠. 그랬더니 오 시장이 그래요. 한번 봅시다 하고 전화통화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오 시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예, 누구와 통화했다 이런 것도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쯤 되면 오 시장을 그냥 둘 게 아니라 긴급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이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내사에서 수사로 착수를 했습니다. 수사팀이 2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고 하니까 경찰 수사가 이제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는 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시겠어요? 긴급 체포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예. 말씀드린 예. 긴급 체포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최소한 긴급 체포를 하려면은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발 내용도 중요하죠. 그건 다 언론에 나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피해자와의 조율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이후에나 긴급 체포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한 이후에 긴급 체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거돈 시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